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바꿔치기하는 악성 코드까지 등장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인 CBDC의 파일럿 시스템에 블록체인 등 최신 IT 기술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방식의 사설 인증서가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4,500억 원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발행사 코인업의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렙은 최근 사용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공격자의 지갑 주소로 바꿔치기하는 악성 코드를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는데요. 이번 악성 코드는 보안이 취약한 일부 웹사이트를 침투하고 익스플로잇 킷을 이용해 유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용자가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PC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익스플로잇 킷이 접속한 PC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악성 코드가 설치됩니다. 알렘에 따르면 PC 감염 이후 악성 코드는 사용자의 PC를 모니터링하며 사용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지캐시, 비트코인 캐시 등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복사하는 시점을 파악합니다. 알렙 V3는 이번 악성 코드 피해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시 복사한 지갑 주소의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보안이 확실하지 않은 웹사이트 방문을 자제하며 OS와 인터넷 브라우저, 응용 프로그램, 오피스 소프트웨어 등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유지와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 V3 등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유지와 실시간 검사 실행 등 필수 보안 수칙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진 알렙 연구원은 가상자산 탈취 시도 외에 정보 유출 악성 코드 유포 사례도 있었다며 기본 보안 수칙을 생활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인 CBDC의 파일럿 시스템에 블록체인 등 최신 IT 기술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18일 해외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보고서를 통해 CBDC 연구 보고서가 공개된 14개의 해외중앙은행의 12개 사례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해당 국가는 노르웨이, 동카리브, 바하마,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프랑스, 홍콩 중앙은행 및 유럽 중앙은행 등입니다.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 태국과 홍콩은 공동으로 연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자신이 수립한 CBDC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IT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외부와 협력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은행들은 CBDC 모델이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활용해 구현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IT 시스템 개발의 분산 원장 등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의 중앙은행은 분산 원장 기술의 성숙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도입에 유보적입니다. 거액 CBDC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앙은행들은 모두 직접 운영 방식을, 소액 CBDC는 간접 운영 방식을 염두에 두고 기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원장 관리는 거액과 소액 모두 분산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 방식은 중앙은행이 개인 고객의 CBDC를 금융기관이나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업자 등이 관리하도록 합니다. 간접 운영 방식은 CBDC 시스템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인 중앙은행, 금융기관, 중개기관 등에서 원장을 공유해 관리합니다. 현재 개념 검증 단계인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구현 기술을 공개한 사례는 동카리브, 스웨덴, 싱가포르,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 캐나다, 태국과 홍콩 총 6건으로 모두 CBDC 시스템의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방식의 사설 인증서가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날 법안 처리는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는 이날 오후 바로 본회의를 했는데요.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1999년 첫 선을 보인 공인인증서는 21년 만에 폐지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당장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의 효력이 6개월 뒤인 11월부터 발생해 그 전까지는 은행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점차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될 예정이고
정부는 이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인과 사설 인증서 간 구분이 사라져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이 통용되도록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와 인정 제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설 인증서도 모두 전자서명으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고, 이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과 공인 전자서명을 구분했던 것을 전자서명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4,500억 원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발행사 코인업의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석정 코인업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코인업 간부들에게도 1심과 같은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코인업 총괄 최고 재무책임자를 맡았던 권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징역 11년,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 씨와 장모 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4명의 간부는 징역 6에서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등 대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기간은 짧지만 편취액이 4,500억 원을 웃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사기 범행은 사회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행 심리를 조장한다며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변제액은 전체 피해액보다 매우 적은 수준이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단언했고, 그중 피해자 982명은 다시 항소심에서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탄원서에 적힌 피해액은 729억 원에 달했습니다. 강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가상자산 월드뱅크 코인을 발행하고 수천 명을 현혹해 약 4,5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5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과장 홍보했으며, 특히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하기도 했습니다.